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2020년 9월 6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라 조금 떨어졌는데 다들 알고 하실 테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했는데 꽤 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이 몇 분이 없을 테지만은 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죠. 네. 그러신 분들은 저는 전혀 걱정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기 전에 일단 주식 시장을 먼저 보시면은 예전에 주식이 이렇게 많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도망갔습니다. 엄청나게 도망갔고 이때도 전문가들이 엄청은 아니지만 많이 도망갔습니다. 왜냐? 추천한 종목이 다 떨어지니까. 그런데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은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진짜로 비트코인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뭐 1000만원 600만원 다시 갈 수도 있겠죠. 네. 600만원 갔다가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네. 네, 올라갈 건데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게. 그런데 모든 건 당연이란 정답은 없고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언제 올라갈까, 어디가 지지권인가가 궁금하죠. 그건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이 네이버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 양반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런 것을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금리가 정점이고 세상은 금리가 정점이 됐다가 금리가 저점이 오고 이게 순환매로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금리가 정점일 때는 그러니까 금리가 막 올라갈 때 예금을 입금을 해서 금리가 정점일 때,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5%가 정점이다 하면은 3%, 5%, 3% 이렇게 되겠죠. 이때 3% 때부터는 주식을 매도를 해서 그 예금을 해서 이렇게 3에서 5% 은행 이자나 타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수익을 못 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은행이나 이자나 타먹어라 라고 한 그림이 이거고, 또 금리가 정점일 적에는 이제 또 예금을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예금을 인출해서 채권을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정점일 적에는 경제가 호황기고 금리가 이제 내려갈 적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침체해서 이제 금리가 저점되면은 경기가 이제 불안기가 오고, 이때는 이제 IMF가 생기는 기업 업체 나라들도 있을 테고, 불안기에서 이제 또 경기 침체로 가고 경기 침체에서 호황기로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경기 침체했다가 또 경기 불안기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봤을 적에는 이런 세상이 이런 위치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60년 넘게 살았는데 세상이 몇 번 사이클을 겪어봤는데 이렇게 똑같이 이뤄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습니까? 금리가 저점이죠. 금리가 저점인데 주식 투자는 이때 하라네요. 왜냐면은 금리가 저점일 때는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는데 이때는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막 오르기만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때 투자를 하라, 주식은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뭡니까? 주식이랑 가상화폐랑 거의 똑같은 그 투자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도 역시 주식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저점일 때 주식을 해야 되듯이 비트코인도 가상화폐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보여지고, 왜냐면은 금리가 저점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얼마 안 붙죠. 그래서 그 돈들이 주식시장 또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쏠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리고
주식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네, 이 지금 비트코인을 하지 말아라. 가상화폐를. 왜냐면은 이 미국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가 올라가면은 제일 수혜가 볼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수혜를 있겠냐? 중국이 돈 벌라고 가상화폐가 올라가겠냐? 근데 이렇게 막 올라가죠. 잘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경제 돈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금리가 저점 시대에서 올랐다가 네, 다시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뭐 저의 예상이죠. 그래서 저기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일봉에서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딱 연결했을 적에 여기가 지지권인데, 여기를 이제 이탈하면은 여기도 지인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했을 적에 손절 쳐라 했죠. 네, 손절 치거나 나중에 다시 사라. 네, 그런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가면 다행인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일단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뭐 지금 다시 그려보면은 네, 이제 막 이탈을 내려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고점과 장기적으로 고점과 고점을 잇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잇는다. 이거는 단기고, 네. 이거는 중장기고, 네. 고점과 고점을 잇고서 가장 밑에 있는 바닥에다 그어 놓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죠. 여기 그럼 지금이 지지권이다. 지지권이가 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이탈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네. 그 밑에 있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가 이제 비무장지대고, 여기가 지금 바닥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탈하면은 바닥을 이탈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지하실로 가는 거죠. 네, 지하실로 간다는 것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은,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지지를 깬 거고, 지지를 깨면은 비무장지대에서 어딘가에서 또 지지받고 올라갈 겁니다. 이게 제일 안전하고, 뺐다가 올라올 적에 다시 사는 게 제일 안전하고, 아니면은 저 밑에서 일단 여기서 관망했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걸 보고서 나중에 더 산다. 네. 아니면 이거를 이탈하면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권이다. 지지권. 이게 왜 지지냐? 네. 중장기 추세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여기를 하면은 이게 지지권이고, 네. 여기가 지금 바닥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보면은 네. 이게 그렇죠. 이게 중장기 추세죠. 이게. 그리고 장기 추세죠. 이게 장기 추세. 이게 장기 추세입니다. 이게 장기 추세인데,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은 주식이 네. 원래 이렇게 여기가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지니까 이제 돌파하면은 지지받고 가는 게 원래 정석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중간이 어디입니까? 여기 한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여기와 여기 중간까지 올라왔다가 저항받고 하다가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 라인이겠죠. 그래서 지금 네. 여기를 딱 지지하는 게 좋긴 한데 거기 살짝 또 깨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 지지를 해주면은 다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지지권을 잘 지켜주는지 아니면은 지금 그 비무장지대 들어와서 저기 바닥선까지 떨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아마 바닥선까지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한 3, 40%될 겁니다. 지금도 아마도 마이너스 한 15%, 20% 되실 거고. 그래서 뭐 15%, 20% 되면은 그 돈을 나중에 지켜놓으면은 지켜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30%, 40%, 50% 되면은 그리고서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지지권을 이탈했을 적에 일봉에서 저선을 이탈했을 적에는 일단 챙겨놓고 올라오면은 그런데 이거 이탈했다가 훅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다시 사야죠. 훅 이탈하면 또 비중 축소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저 같으면은 그래서 지금 들고 있다가 이탈하면은 현금 비중을 5대5로 맞춘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이게 원래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주봉에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 아마도 한 요 검정선 이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 이 아래까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그런데 일봉에서 보면 이 721선 잘 안 보이시죠?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 이거는 이평이 따닥따닥 붙어있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721선이거든요. 721선을 이렇게 올라탔다가 내려온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올라타면은 날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 바닥 신호가 나왔죠, 여기서. 근데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한 번 더 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 번 빼더라도 지금 겁내지 말고 그냥 들고 계셔라. 그 지금 좀 타짜 타짜 보셨지 않습니까? 보셨죠, 그거. 조승우 그 사람이 랑 지금 조승우 그분이랑 또 이 아귀랑 마지막에 이제 배에서 결판을 치러 갈 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 겁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지금 그 시국으로 지금 그냥 들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겁낼 것도 없습니다. 지금이 겁낼 것도 없는 그런 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권을 이탈하면은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 비중 5대5로 맞춰주시든가 하셔라. 모든 것은 어린아이 돌보듯이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차트, 빗썸 차트 설정 방법. 그래서 이제 주식이 막 갈 때는 이거 50 상대 변동성 지수 그리고 단기 지표, 중기 지표가 50 이상일 때 상승을 보는 거고 이렇게 5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이제 하락을 보는 거다. 그리고 횡보등락 할 적에는 오락내락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 보조 지표 보는 게.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그렇고 자 보십시오. 이거 어딨나. 그래서 보조 지표 들에만 해도 돈 버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때죠. 이때 가장 빠른 것은 단기 지표입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심리도가 살아있고 단기 지표가 50이고 애매모했습니다. 보조 지표만 봤을 적에는. 근데 저 당시에 21선, 11선, 5일선 동시에 다 이탈하면서 하락 신호가 나왔죠. 이미 하락 신호가 나왔고 이때 보조 지표가 다 50 이하로 내려가더라. 그리고 이 당시에 갈 수도 있었었죠. 갈 수 있었는데 이 중기 지표가 50 이하고 그래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 훅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줄줄 떨어지죠. 지금 다 50 이하죠.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50 이하인데 완전한 바닥 침체는 아닙니다. 이게 바닥 침체면은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바닥이 침체는 아니라서 여기 지지권을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5일선 회복 안착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거는 뭡니까? 이제 5일선 회복 안착하고 5일선이 돌려주고 파라볼릭이 내려오고 빵 간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까지 갔다가 저항받고 1800만원 이상까지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를 이탈하는지 떨어지는지. 이탈하면은 아쉬움을, 이게 5천만원이 지금 만약에 3천만원이 됐다, 저 아래까지 떨어지면 이제 2천만원이 되거나 그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3천만원으로 회복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회복할 기간이 좀 짧을 것인데, 5천만원이 2천만원이 된다, 그 떨어지면은 그 이상 되면은 이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기를 이탈하면은 또 주식이 떨어질 적에 손절 치는 것도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손절 쳤다가 올라가면은 작았긴 한데, 그거는 뭐 올라갈지 여기를 뺐다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죠. 매수 신호가 안 나니까 여기를 이탈했을 적에는 파는 겁니다. 그래야 더 싸게 산다. 저도 저기를 이탈하면은 손절을 쳤다가 다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절반이나 일부 부담되는 물량을 팔아셔야 된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더 떨어지거나 말거나 겁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그런데 돈을 당장 내일 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당장 내일 쓰셔야 된다라는 하시는 분들은 일단 챙겨 놓고서 손절치고 현금이 좀 마련해 놓고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는 떨어졌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 될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비트코인 캐시. 왜냐하면 너무 못 갔습니다. 그런데 거래도 빵 터졌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퀀텀, 그리고 거래가 빵빵 터진, 바닥에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진 파워랬죠. 그리고 물론 더 달가는 게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리플. 이 지금 주식에서도 삼성 SDS는 아직은 올랐다가 오르고 있지만은 아직 덜 올랐죠. 삼성물산도 계속 떨어지다가 팍 올랐죠. 이게 이런 삼성 관련주들은 여기서 사건 쭉 떨어져도 안 망합니다. 이제 안 망하고서 나중에 추가 매수하면은 수익으로 잘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 매수 안 해도 언젠가는 본전 이상 올 수가 있다. 그런데 개잡주, 부실주들 하면은 수익 나더라도 나중에 갑자기 회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것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래서 비트코인 캐시, 퀀텀, 리플 이런 것들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게 이 시국에 지금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서 훅 뺐지만은 훅 뺐습니다. 이렇게 훅 뺐는데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뺐다가 터지고 쭉 떨어졌는데, 여기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는 건 쉽게 올라왔죠. 그리고서 그 돈이 여기서 뭐 찔끔찔끔 나갔다 치더라도 뭐 얼마 안 됩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뭉칫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한 번쯤 빵 세워졌다가 일부 털고 다시 지금 다시 여기 비무장지대에 한 번 좀 들어왔다가 다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이 없다. 그리고 현재 시국이 주식을 해야 될 때, 가상화폐를 해야 될 시국이기 때문에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식을, 비트코인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나중에 600만원 가든지 하면 저는 제 말이 전혀 맞지 않고
정말 못 믿을 사람이다 라고 하시겠지만은 네, 뭐 이게 지금 여기에 그냥 갈지 여기 바닥선 찍고 갈지 네. 여기 왔다가 갈지 여기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하까지 떨어질지 네. 근데 저는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적에 아마도 여기는 뭐 살짝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아마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요선 네. 이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갔죠. 지금 정별입니다. 좀 완벽한 정별. 2선 네. 2선 그리고 2선 이게 721선이고 이게 지금 1001선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장기평과 그 더 장기평이 정별했는데 여기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고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또 나고 있습니다.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완벽한 정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마도 지금 장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장이 아니라 아마도 살짝 내려왔다가 뚝 올라가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기본 좋은 예상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제가 추세 매매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적에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